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어제 단기 금리를 또 0.25% 인상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네 번째 인상입니다. 페더럴 리저브, 이 중앙은행의 단기 금리는 시장의 과열을 막고 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금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즉각 미치게 돼 있습니다. 저축하는 사람, 은퇴한 사람, 소비하는 사람, 집 살 사람, 자동차 살 사람, 홈 에퀴티의 라인 오브 크레딧 돈을 쓰는 사람, 또 크레딧 카드의 소비자,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중앙은행의 어제 금리 인상은 대부분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에 이 중앙은행이 중요한 테스트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기준이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페더럴 리저브는 지금 국제 경제 성장의 둔화라든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은 미국의 경제는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그건 foolish한 것이다,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지만은 이것을 무시하고 금리 인상을 어제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근거는 역시 미국의 고용시장, 소비시장이 모두 건강하다, 경제 성장도 2.3% 이상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더럴 리저브의 어제 금리 인상 내용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실생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또 경제 전망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문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페더럴 리저브의 금리 인상 내용입니다. 은행 간의 단기 금리를 0.25% 인상한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네 번째고 2015년 이후에는 9번째 인상입니다. 그 근거, 고용시장이 건전하다, 실업률이 낮다, 50년 이내 최저 기록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 순조롭다, 과열 현상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또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서 시장의 과열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번 정도 더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3번 인상을 예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지나친 인상이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조심성 때문에 2번만 올리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더럴 리저브의 제롬 파월 의장, 이번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굉장히 큰 프레셔 속에 이것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더럴 리저브의 오픈 마켓 커미티는 이 정책이 정치적인 이유로 휘둘리지 아니한다, 이런 원칙 하에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금리 인상의 경우는 돈을 모으는 사람, 저축하는 사람, 또 돈을 쓰는 사람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저축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면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일부 은행들이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든가 CD에 이자를 더 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년 들어서 이 빅뱅크들의 이자는 그야말로 인색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평균 이자가 약소한 0.22%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2010년도에는 0.1%였는데 여기서 다소 오른 것입니다. 이 금리가 일부 은행에서는 2% 이상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런 예상입니다. 또 저금을 쉽게 묶어놓을 필요도 없다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짜리 CD, Certificate of Deposit,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자가 한 1% 정도인데, 그러나 한 3% 가까운 이자를 제시하는 은행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묶지 말고 샵 어라운드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는 충고를 금융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입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가 오르면 좀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금리는 내려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뮤추얼 펀드 같은 데 투자한 사람들은 금리라든가 반대의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법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홈론입니다. 홈 모기지는 단기 금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10년짜리 재무부 채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30년 픽스드 모기지 금리가 한 4.75% 정도 수준입니다. 이 수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현재 금리가 한 6.5% 평균인데 3년 전에는 4.5%였습니다. 이 금리가 이제 0.25% 정도 오르니까 이 정도 더 돈을 내야만이 이 라인 오브 크레딧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컨슈머 론, 크레딧 카드라든가 카론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 금리가 평균 17.6%인데 2015년도에는 15.7%였습니다. 이 론도 약 0.25%의 이자를 더 내야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론, 이 카론이 지금 마켓에서 평균 6.03% 정도 하는데 3년 전에는 4.58%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메이커라든가 딜러라든가 이런 데서 0% 딜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론 페이먼트를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몇 달러 정도 더 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제 전망을 보면은 페더럴 리저브가 2.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매우 낮은 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 예상이 2.3% 정도입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국제 경제의 성장 둔화가 있고 미국의 국내 그 증시 변동성이 심합니다. 어제도 크게 추락을 했는데 그리고 2020년도에 리세션이 온다 하는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페더럴 리저브의 견해는 미국 내 고용 시장이 건전하고 소비자의 소비도 자신감 지수가 높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고 경제 성장은 순조롭고 등등 미국 경제를 전반적으로는 호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가 인상되면 마켓이 셀오프를 해서 경제적인 위축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어제 다우존스 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우려를 이번 주에 두 번이나 트윗을 통해서 하면서 페더럴 리저브가 금리를 올리면 그것은 foolish한 것이다. crazy한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페더럴 리저브는 금융정책은 비정치적인 방법으로 한다.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게 있는데 32명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27명이 페더럴 리저브의 결정이 옳다 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리가 3%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페더럴 리저브가 이 시점에서 실수를 한 번 하면은 곤란하다 이런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페더럴 리저브가 내년에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리게 되면은 기업이라든가 소비자의 지출이 위축되고 주택 시장, 자동차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치게 돼서 큰 악영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페더럴 리저브도 내년에 금리 인상 예상 횟수를 3번에서 2번으로 낮추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12월 20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원은 어젯밤 전체 회의를 열고 구두 투표를 통해 내년 2월 8일까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젯밤 상원에서 의결된 법안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임시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으로 요구해온 50억 달러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16억 달러가 국경 안보 관련 비용으로 반영됐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도 셧다운 데드라인 이전에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늘도 상원에서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이 전면 철수합니다. 백악관은 어제 그간 중동 지역에서 수행해온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아이시스 격퇴 작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미군을 귀환시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5년 전 아이시스는 중동에서 매우 강하고 위험한 세력이었지만 현재 미국은 그들을 물리쳤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우리는 시리아에서 아이시스를 격퇴했다며 내 임기 동안 그곳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유일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화당 일각에서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핵무기와 관련된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미군 철수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정례 연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핵 전쟁에 대한 위험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낮아진 핵 접근성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미군 철수 시사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철수 결정은 올바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던 예멘 국적 여성이 어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은 샤이마 수일레는 사경을 헤매는 2살배기 아들을 만나기 위해 이집트를 출발해 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샤이마의 아들 압둘라 하산은 희귀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개월 전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고 최근엔 시한부 선고까지 내려졌습니다. 샤이마는 죽음을 앞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행을 시도했으나 7개 무슬림 국가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그동안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로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4번째 인상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반대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일리노이주 내에서 성추행 혐의로 적발된 카톨릭 사제의 수가 690명입니다. 이는 주 검찰이 밝힌 성추행 사제의 숫자인데 카톨릭 당국은 당초에 185명이라고 보고했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이 숫자는 일리노이주 내 6개 카톨릭 주교구 내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끝에 나타난 것입니다. 양쪽의 숫자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카톨릭 당국의 조사가 투명성을 갖고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 검찰이 설명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인구가 5년 연속 감소됐습니다. 인구조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인구가 작년에 45,116명이 감소됐는데 이로써 일리노이주는 인구 숫자 면에서 전국 5위 자리를 펜실베니아에게 내주고 6위로 떨어졌습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고세금, 부패, 정치 불안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3년 이후 5년 동안 약 10만 명의 인구를 잃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 순직을 가져온 시카고 남부 지역의 총기 사건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24살 에드 브라운. 쿡카운티 검찰은 그를 불법 총기 휴대, 발사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데 이 총기 발사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추적하던 2명의 경찰이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사망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1도.
내일은 흐리고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5도.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38도, 밤 최저 28도. 주일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24도입니다.